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가장 무식하게 쓰고 한자 한자 해석하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선생님들이 고구려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모를까봐 제가 오늘 약간의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 위에 지금 이 내용, 득, 단검, 일개. 그렇죠? 단검을 얻었다. 그렇죠? 저게 층계단이죠? 그렇죠? 층계단일 수도 있고, 보면은 단검 일단 단검을 얻은 거예요. 그 전에 유아 부인과 주몽이 헤어지면서 혹시 이제 자식을 낳으면 나를 찾아오게 된다면 검을 탁 부러뜨리면서 이 검과 이제 검이 맞으면 나의 자식이라는 어떤 그런 증표로 이제 그 검을 준 거죠. 유리가 이걸 찾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벌써 나이가 약관의 나이였던 거죠. 약관의 나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강했던 거죠. 그 부여에서 이제 다른 그 왕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요거, 요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유리 명왕 세워서 휘가 유리 혹은 유류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좀 뭐가 중요하냐면 유리에 지금 처음 유리에 다 왕이라는 어떤 그런 이 증표를 할 수 있는 유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스스로가 명왕이라는 그런 말을 스스로가 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휘를 무리를 이롭게 한다는 어떤 그런 휘를 쓴 거고, 또는 젖먹이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풍족하게 하겠다, 그리고 머무를 유, 안정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유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굉장히 이 유리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다. 그냥 해석하는 거 보면 유리예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뜻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면서 그 해 돌아가면서 자기가 유리가 바로 이제 왕이 됐는데, 태자가 되고 바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유리라는 어떤 표현을 이 왕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왕이라는 말도 쓰고 유리에 왕자가 들어간 용어를 썼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한번 관찰하다 보면 왜 이름이 세 가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과 제가 유리에 대해서 이제 했던 건데, 유리는 굉장히 비운의 사나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복 형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온조와 비리가 남하해가지고 백제를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각자 나라를 세웠지만 이제 더 후세로 갈수록 이제 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어떤 그런 영향도 생기긴 했죠.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거고, 계속 보시면서 또 괜찮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또 구독이나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유리 3년차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유리 3년, 가을 7월에 골천이라는 데에다가 리궁을 만들었어.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송골매 골자 천, 그러니까 골천이라는 곳에 궁을 만들었어. 근데 리궁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꽉 찬 10월에 왕비, 송씨가 아버지 때 이 송씨가 있죠? 그 송씨의 왕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두 명의 여자와 이제 장가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선생님들? 우리는 되게 3년 차에 왕비가 비류국의 송씨가 해준 왕비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뭐 아들내미가 있다, 뭐 딸내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죽고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장가를 다시 갔는데 한 사람은 화이, 송천의 계집이고 또 한 여자는 치희라고 한의 계집이고, 그쵸? 두 여자가 이제 같이 했더니 이제 또 두 여자애들이 또 다투는 거, 사랑을 받으려고 다투었다. 서로 화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유리가 또 인기가 많았나 봐요. 이렇게 두 여자분을 다시 또 이렇게 왕비로 끌어들여서 두 여자들이 또 각각 지역은 틀린데 두 여자들이 또 사랑을 받으려고 또 경쟁을 했고, 근데 두 여자들끼리는 서로 화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왕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양곡, 그렇죠? 서늘한 양, 골곡, 양곡을 동서에 두 궁을 지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왜 서늘할 양과 골곡이라고 했을까요? 서늘한 계곡인가? 서늘한 계곡에 동서에 두 궁을 지어서, 양곡을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궁을 지고 이름을 배치하였다,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후에 왕이 여기 지금 밭전자가 있는데 기산으로, 여기 지금 기산으로 사냥을 하러 그러니까 밭전자에 사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하는 거에 첫 번째 영토가 있고 밭전자에 두 번째 사냥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기산으로 사냥을 갔구나. 그래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더니, 그쵸? 돌아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또 여자들 분들끼리 또 싸웠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3년 차에 있었던 일을 또 꼼꼼하게 적어놓은 거죠. 삼국사기에서는. 보죠 한번. 자, 두 여자가 경쟁하여 싸우듯 다투어 싸워가지고 화이가 치희한테 꾸짖으며, 그렇죠? 꾸짖으며, 여기까지 선생님들 충분히 해석 가능하시죠? 저 위에 일단 기산 중에 저 키기는 우리 그 콩이나 이런 거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털을 때 쓰는 그 키 있죠? 그 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선생님들 다 이해하시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렇고, 너의 그 한가에 그 계집 첩이 되게 화이가 엄청 쏘아대네요. 어찌 무례가 심하냐, 계집종 첩이 어찌 무례가 심하냐. 그랬더니만 이제 치희가 그렇게 했더니 자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치희가 부끄럽고 한망하여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참은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한한과 그다음에 망할망,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고 원망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네, 찌희가. 여기서 지금 찌희의 신분과 화이의 신분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 화이는 그냥 그 기술집, 종갓집 그런 부분이고, 찌희는 이제 종이라는 거죠, 종. 이제 왕이 이걸 또 듣고서는 이제 꾀하여, 여기서 지금 꾀책을 했는데, 꾀책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꾀하여 말을 보내가지고, 찌희한테 말을 보내서, 그랬더니, 찌희는 이제 성을 내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왕이, 여기 지금 맞볼상이 있는데, 왕이 일찍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그 황새를 본 거죠. 황새가 날아다니고, 그 모을집을 봤더니만, 이에 그 느낌으로 노래가를 지금 지어서 뭔가 이렇게 유리가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유리가 뭐 지었던 시조가 있지 않았나요? 그 시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나중에 삼국유사나 뭐 윗물판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유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차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되게 그 송씨 왕비를 잃고 이제 두 여자를 이제 들였는데, 하나는 호족 세력의 여자고 하나는 어떤 그런 종의 여자였는데, 호족 세력의 여자분이 이제 막 뭐라 했더니 간 거죠, 찌희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붓기부고 나붓기는 황새야. 그쵸? 한번 좀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붓기고 있는 황새야. 암컷과 수컷은 서로 의지하는데, 생각하는 나는 외롭다. 어때요? 좀 약간 시적인가요? 이렇게 이제 써놓고 제일 나중에 한마디 더 붙이죠. 누가 이 더불어 같이 돌아갈꼬. 뭔가 딱 시 같죠? 저도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을 좀 잘 쓴 것 같죠? 요번에는. 네, 그런 부분을 유리가 이제 시로 표현한 거죠. 요 지금 4 그쵸? 총 16개의 문장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쭉 없다가 11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11년 여름 4월에 왕이 그 군신들에게 이르러 선비가, 그죠? 선비가 험하다는 것을 믿는데, 그러니까 선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칠다는,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선생님들 다 해석하는데 되게 좀 어렵진 않죠. 아마 여러 가지 그 삼국사기 지금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아마 저랑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틀릴 거예요. 어쨌든 같이 봐요. 내가 화친을 아니하니, 이로움이 즉 이로움이라는 것은 즉 뽑아서 나가는 거, 이게 이로움이고, 이롭지 않은 것은 즉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다. 요 말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말들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말들이 이제 쭉쭉 나와요. 이게 나라의 근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움과 이롭지 않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라의 근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능히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장술 중에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부분노가 나아가서 말, 선비가 험하고 굳은 나라라는 거는 알고 있다. 선비가 11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나 봐요. 그 전까지 선비가 같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감안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선, 아, 선비가 드디어 고구려를 괴롭히는구나. 아니면 유리가 만만하던가. 그쵸. 지금 부분노는 이미 그 동명성황 때 이미 그 충직한 신하였죠. 그 부분도 이해하시고, 사람이 용기 내서 어리석지만 이 어려움을 힘으로 싸워서 그 꾀하고 굽힌다는 것을 바꾼다면은 했더니 왕이 왈, 그쵸. 꾀하고 굽히는 것을 바꾼다면 했더니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선생님들 이해하시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한자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제가 그 어려울 난자 한자 써놓은 것이 잘못 써놔가지고 저렇게 다시 한번 파란 것이 다시 써놨습니다. 왕이 왈, 그런즉 어찌 하겠느냐 했더니 누군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하여, 그런즉 이러하니 어떡하겠느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어리석지 모르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대답을 하는 거죠. 마땅히 이제 부려서 사람이 돌이켜 이것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나, 거짓 위자죠. 거짓 설명으로 나의 그 국가에 적어도 병사가 약하지는 않다. 병사가 약하다. 적어도 병사가 약하다. 겁내고 어렵게 움직인다. 즉, 선비는 반드시 나에게 바꿀 거다.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신하가 기다려서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거죠. 선비가 반드시 뭔가 이제 갖추어지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해서 그 정병들을 거느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가시죠.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산 수림에, 그 기산이라는 산 수림에 가서 우리가 의지하면 된다 했더니, 왕이 또 이제 그 신하들을 부려서, 그렇죠? 신하들을 부려서 그 남은 병사들을 내보내서 그 기산 남쪽으로, 그래서 저기서 반드시 그 빈성을 차지하고 멀리, 그렇죠? 여기 지금 빌공자인데 이 빌공자를 제가 잘못 쓴 건지 하여튼 이 빌공자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글자 찾았어요. 멀리 보내, 그렇죠? 멀리 보내서 보내는 거다. 신하가 이 그 정병들이 달려서 그 기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산에 들어가고 왕이 친히 거느리고 그 용감하게 말로
말 타고 그 끼어 있는 데 가서 진격을 해서 곧 그렇죠. 말 타고 딱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왕이 그러니까 유리 왕이 이제 말 타고 이제 가서 그 사이에 이제 진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즉 옳게 극복을 했다, 이겼다. 왕이 쫓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게 이 지금 선비와 여기까지 얘기가 뭔가 이렇게 극적인 11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극적으로 좀 표현해 놓은 삼국사기 어떤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도 계속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죠. 네, 오늘은 거의 한자가 한 600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좀 한자가 오늘은 좀 많습니다. 대신 뭐 어려운 한자는 많이 없으니까 한자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자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비가 결과적으로 그 문을 열어서 나가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부분노가 그 장병들을 달리기 해서 기산으로 들어간 거죠. 기성으로. 선비들이 그 선비족들이 그 크게 후회하는 거죠. 달려서 와서 보니 후회하는 거죠. 부분노가 마땅히 그 관계된 것을 막고 싸우는 거죠. 막고 싸움을 전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부분노의 그 병사들이 베고 죽이고 심하게 다 죽이고 뱉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왕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선비 쪽의 왕인 것 같아요. 선비 쪽의 왕이 그 길을 들어서 울면서 북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포기한 거죠. 이제 얼마나 부분노가 이 병사들을 다 베고 죽였으면 이 선비가 깃발을 들고 이제 그 포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렇게 삼국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 상류사 읽는 것처럼 해놨을까요? 이런 거 보면 참 삼국사기에 그 집필 하신 많은 그 학자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자 한자에 뭔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 선비 수모가 받아서 대적을 했는데 받아서 대적을 했는데 셀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다 해서 힘을 굽히지 않고 다 했는데 내릴강 아니면 이제 항복할 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적을 그 수모라는 거는 뭔가 사람 이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 선비족의 어떤 그런 직책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수모라고 할게요. 머리 숫자에 꼬리모인데 그러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고 내릴강 항복한 거죠. 항복해서 속국이 됐다. 선비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속국이 됐다는 거죠. 왕이 생각하건대 부분노의 공로가 상을 줘야 하는 10읍 그래서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부분노가 이거는 왕의 덕이다.
신하가 어찌 공덕을 다 하랴.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아니면 드디어라는 표현에서 이제 그러면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왕이 그러면 이제 주는 거죠. 황금하고 말을. 여기까지 선생님들 다 이해하시는 거죠? 오늘은 좀 길었지만 같이 한쪽만 도로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